자, 어서 들어오시고요, 여러분들.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잘 나가다가 J리그에서 한번 고꾸라졌고 축구로 다시 좀 만회해봅시다. 자, 첫 번째 에버턴 대 에스턴 빌라. 일단 칼버트린 빠졌고 패터슨 불투명. 에스턴 빌라는 이제 디오 카를로스 정도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쨌든 두 팀의 최근 좀 나름대로 상반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에버턴 같은 경우 생각보다 승점을 홈에서 벌써 2연승이야 에버턴이. 홈 2연승. 원정에서 물론 리버풀 웨스트햄 상대로 고전했습니다만 홈에서 아스날 리즈를 연달아서 1대0으로 잡아냈고 빌라는 지금 3연패예요. 물론 상대가 좀 강하긴 했어요. 레스터, 맨시티, 아스날 좀 억가당하긴 했어요. 특히나 이 세 경기 동안 실점이 무려 11골이나 실점을 했던 부분인데,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이 연패 끊을 만한 타이밍으로 보고요. 이거 에버턴이 잡으면 3연승인데 사실 에버턴도 경기력이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지난 리즈전도 뭐 나쁘진 않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 골 싸움이었고 리즈가 좀 많이 안 좋았었죠. 빌라 같은 경우가 수비가 좀 아쉽긴 한데 얘들 상대로 약간 맞불러서 그래. 맞불라서 그래요. 오늘 에버튼 같은 경우 루인도 빠져있고 공격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빌라가 그래도 위안거리는 지금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. 와킨스 같은 애들도 득점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와 있는 타이밍에서 한두 골 정도만 넣어준 다음에 에버턴이 이길 만한 힘은 좀 떨어져 보인다. 또 에버튼의 홈 3연승인데 경기력이나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에스턴 빌라 프렘 봅니다. 아유 손둥 형님, 아이고 또 약속 가신다더니 100개 커피값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드립니다. 그 입중계 때 오십시오 형님. 다녀오세요 형님. 두 번째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.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조금씩 더 집중해볼게요. 클로스터만 불투명, 에빈베, 무한히 불투명.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유럽 대항전을 치른 팀들끼리의 대결이에요.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프랑크도 그렇고 사실. 라이프치히 이제 홈에서 맨시티랑 1대1로 비겼고, 홈에서 맨시티 홈에서 이상하네. 홈에서 맨시티랑 대충 적을게요. 그리고 이제 프랑크는 챔스 또 홈에서 나폴리한테 0대2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퇴장까지 당하고 무한히도 살짝. 아우 버기 형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버기 형님 이거 분석 끝나고 제가 봐도 될까요? 분석 끝나고 가와사키 큰 거 255점 250점이라 그 마지막에 PK 뜨고 막 이래가지고 개극장 오바 나왔습니다. 어쨌든 아무것도 못하고 졌고 라이프치 나름대로 잘 비볐었는데 무한히가 오늘 불투명에 조금 걱정되긴 해요. 프랑크의 핵심 제일 중요하거든요. 지금 프랑크에서 공격 쪽에서 폼이 상당히 좋고 물론 나폴리 상대로 김민재한테 개털리긴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했죠.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현지 쪽에 좀 소식을 봤을 때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뭐 선발일지 벤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경기에 있어서 출전은 가능해 보여요. 이런 부분들 확인했습니다. 적어 놓을게요. 자.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어쨌든 둘 다 챔스라는 또 일정이 있었고 물론 그쵸. 챔스라는 일정이 있었고 다음 일정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챔스가 어쨌든 며칠 전에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4일 간격으로 이제 연달아서 일주일 동안 3경기인데 다음 경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쉬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일정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뭐 직전 경기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은 있는 상황 속에서 뎁스 자체는 라이프치가 훨씬 좋습니다. 얘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조금 비교적 적은 팀이고 프랑크는 커요. 일단은 뭐 카마다나 린스트롬 이런 애들은 뭐 무한히 같은 애들 쉬지도 못하고 뛰어야 돼. 그나마 이제 뭐 수비 쪽에 조금 바꿔주거나 하는데 퀄리티가 주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
라이프치히 사이드가 맞아 보입니다. 맞아 보입니다만 상대 전적이 조금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여 일곱 7연속 프랑크가 안 졌어요. 7연속. 전체 상대 전적은 3승 7무 4패고요. 374 뭐야 4패고 라이프치 홈에서 3승 3무. 최근 홈 3경기는 무승부 그래 이겼었네. 무무 이기고. 어쨌든 최근에 계속 7경기 연속 못 컵대에 포함해서요. 7경기 연속 못 이겼다라는 점인데 뭐 사실 홈에서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사실 7경기면 깨질 때도 됐고 두 팀의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불안 요소는 이거겠죠. 그래도 못 이겼다라는 거 최근에. 그럼에도 오늘은 라이프치히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. 프랑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못해요. 잘 못해. 사야씨 어서오고 잘 못해.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. 물론 강팀 상대로 잘 비비긴 하는데 나폴리전 봤을 때도 솔직히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웠었고 어쨌든 저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봅니다. 다득점? 저는 오바가 나오면 라이프치히가 이길 것 같아서 굳이 뭐 보진 않을게요. 오바는 세 번째인가? 레스터 대 아스날. 레스터는 저스틴 에반스 메디슨이 오늘 불투명입니다. 그리고 아스날의 엘레니 제주스 파티 불투명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존의 결장자들이 있고 큼지막한 놈들이 이제 둘 걸려있죠. 각각 미드필더 쪽에 이제 2선의 메디슨, 아스날 3선의 파티 걸려있는데 파티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일단은 버스에 합류했고 출전이 가능하다. 다만 요즘 조리준이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리준이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. 파티를 굳이 뭐 100%가 아닌 파티를 먼저 쓰기보다는 조리준이가 요즘 잘해주니까 조리준이 선발, 파티 벤치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해외 쪽의 소식이고 메디슨은 애초에 몸이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그 막 뭐라 그러지? 뭐 주사 맞고 뛴다는 질라탄도 막 주사로 막 빼고 뛰잖아.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상태가 다리 건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. 주사 맞고 뛰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막 그쪽 메디컬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된다. 계속 뛰는 거 못한다. 얘는 지금 몸으로는 뭐 나아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오늘 경기 선발에 대한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해외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나온 만큼 제가 볼 때는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. 물론 선발 뛸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아스날이 길다면 좀 길었죠. 나름대로 이제 뭐 좀 반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에버튼한테 그다음 브렌트포드 맨시티 연달아 3연짝으로 깨지고 메디슨이 필요하다고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깨졌었고 직전기 에스턴빌라 상대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. 물론 이제 두 골은 내주긴 했습니다만 뭐 전방쪽에서의 작업들 우리가 알던 아스날로 다시 돌아왔던 부분들 레스터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일단 영입 자체를 했기 때문에 레스터 제가 그랬잖아요. 영입이 안 돼가지고 좀 가기 초반에 힘들었다고 초반에 가면 안 된다고 영입을 하고 겨울이적 시장에 누굴 데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좀 갈만하다.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최근에 성적이 괜찮아졌는데 어쨌든 메디슨이 상태가 이렇다는 거는 레스터가 엄청난 불안감이요. 메디슨이 제일 중요해 지금 레스터에서는. 왜냐면 바디가 이제 한물 같고 다른 선수들도 이적생들도 어느 정도 적응의 기간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메디슨의 몸 상태가 안 좋은 레스터 특히나 이제 후방 쪽에서의 불안함이 여전하거든요. 아스날의 파괴력이 살아났고 조리준이가 잘 정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오늘 레스터가 조금 힘겹지 않을까. 아스날 승 5점까지 그래도 홈 레스터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. 아스날이 최근에 수비적으로 계속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 2대1, 3대1, 뭐 3대2 뭐 생각보다는 뭐 엄청 원사이드한 경기보다는 그래도 좀 따라오는 느낌에서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이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. 웨스트햄 노팅엄 주마 파케타 코르네 불투명 그리고 노팅엄은 맥케나 오리에 윌리볼리 쿠야테 아워니 뭐 링가드 뭐 예이츠 수비 쪽에 니아카트 불투명 센터백 사이드백 센터백 미드 공격 뭐 란가드래 2선 미드 수비 센터백이 어쨌든 맥케나랑 윌리볼리면 거의 주전급이야. 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도 펠리페나
워랄이라고 한 명 있는데 전 잘 모르는 놈인데 얘가 나왔었죠. 펠리페는 뭐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만 맨시티전에 워랄 같은 경우는 얘네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져요. 웨케나나 윌리볼리보다는. 여기에 뭐 오리에까지 지금 노팅엄의 주요 자원으로서 빠져 있는 상황에 또 미드필더 쪽에서도 지금 공백이 있고 아원이 빠져 있고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. 직전 경기 맨시티 경기 이때 아마 맨시티 그래서 건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뽀록 무승부예요. 말 그대로. 개뽀록으로 비겼고 그전 경기들에서도 뭐 승점을 얻은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노팅엄 경기를 보면은 뭐 그때 리즈 상대로 1대0 승리나 이거밖에 없네. 그 전에 뭐 맨유한테 연달아 리그컵 지고 뭐 풀럼한테 원정 2대 떡 지고 지금 노팅엄 같은 경우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. 기본적으로 소유 자체가 잘 안 됩니다. 물론 웨스트햄이 압박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공격력 자체가 솔직히 뽀록골 외에는 그 리즈전에도 약간 원더골이었거든요. 맨시티전도 약간 뽀록골 슈팅도 거의 못 찼는데 그런 식의 경기 내용이라 믿음이 없어요. 웨스트햄이 주마가 오늘 출전 가능하고 코르네도 일단은 훈련 복귀했어. 파케타 정도만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불투명 자원들도 거의 다 나오는 사이즈에 뭐 이런 점들 봤을 때 그래도 요거는 웨스트햄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 싶긴 해요. 물론 웨스트햄도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. 일단 믿을만한 공격수가 없어요. 스카마카가 뭐 복귀했다고는 하나 사실 스카마카나 뭐 안토니오 다 믿을만한 새끼들 아니죠. 노팅엄 원정 10경기인가 3골이 점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공격력이 많이 약하고 소비 자체도 어렵고 수비 쪽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들 이런 종합적으로 다 검토했을 때 무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드렸고 해외 쪽에서 무 보는 데도 좀 있어요. 그렇다고 하나 저는 요거는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웨스트햄 승 이렇게 보고요. 5번째 뭐하지? 할 게 없어 오늘. 카디스 델 라요 갈까요? 카디스 델 라요 추스트, 살두아, 칼라모, 호세마리, 오캄포 네 그래도 뭐 수비 쪽 자원들이나 뭐 사이드 쪽, 뭐 전방 쪽 오캄포 같은 경우 최근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잘해주고 있었죠. 웨스트햄 언더 나빼네 보입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갈만해 보입니다. 잘해주고 있던 부분에서 오늘 경기 빠지는 게 그래도 오캄포 정도 네그로도는 이미 나이가 많이 찼고 라요 같은 경우 풀입니다. 뭐 배당적으로 봐도 솔직히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만 카디스가 아직도 안 졌어요. 지난번에 이제 저를 또 언제야? 지로나 홈에서 이거 무승부의 무 열 몇 배짜리 주력으로 간 거 심지어 무승부의 무로 갔는데 이제 이겨버렸잖아요. 뭐 이런 부분들 지금 홈에서 8경기 연속 패배가 없어요. 라요는 원정에서 6경기 연속 패배가 없어요. 해외 쪽에선 무승부가 무승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애들이나 뭐 전방 쪽에 이제 이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나네. 누구였더라? 카디스 보자. 그러니까 좀 라리가 경험이 있는 애들 좀 많이 들었구나. 과르디올라나 아니면은 마티 요런 애들이 이제 한따까리 했던 애들이거든요 다. 뭐 봉곤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활약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 항상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뛰고 있으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전에 이제 지로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나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생각보다 진짜 잘했어. 바르샤가 진짜 좀 고전했던 경기고 물론 라요도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긴 합니다만 지금 순위적인 부분에서 지금 라요가 6위거든요. 어느덧 6위까지 좀 유로파 자리까지 꽤 찬 상황인데 어쨌든 승점을 야금야금 먹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18위 카디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력이라면은 또 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카디스 프렘 보고요.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양팀이 그래도 득점력이 아예 없는 팀은 최근에 아니에요. 충분히 오바가 나올 수 있는 두 팀의 경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둘 다 압박이 좋거든요. 둘 다 압박이 좋아. 그런 부분에서 중원 싸움이 조금 치열하지 않을까. 언더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고 6번째 본머스 대 맨시티 뭐 켈리나 쿡 수비 쪽 자원들 뭐 제무라 레르마 뭐 타버니오 이 좋은 미드필더 쪽 자원들도 지금 불투명에 떠있죠. 레르마랑 타버니오도 중요 자원인데 맨시티는 존 스톤스
라포르테, 데브라이너는 불투명, 질병 훈련은 복귀했어요. 라포르테랑 이제 존스톤스는 질병이나 각각 부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, 개인적으로 어쨌든 본머스도 지금 수비 쪽에 누수자들이 있고, 얘네들은 출전이 가능한 사이즈인 것 같긴 하거든요. 선발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. 어쨌든 본머스도 최근에 공격 쪽에서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한 골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. 상대가 맨시티를 할지라도 뭐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하고,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타임이고요. 이런 부분 봤을 때 제 생각에 요거 2.5 기준을 줬다면은 오버 그래도 건드려 볼만 하다라고 보입니다. 다득점. 물론 배당이 1.4대긴 합니다만, 최근에 본모습 공격적인 기세라면은 한 골 정도는 보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 속에서 맨시티가 뭐 당연히 본모습의 수비를 좀 많이 괴롭혀 줄 수 있겠고, 데브라이너도 오늘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봤을 때 2대1 3대1 뭐 그런 느낌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득점 보고요. 분석할 경기가 없네 시그레. 7번째 레체 대 사스올로. 여기는 보자. 수비 쪽에 퐁그라지치, 그리고 앞선에 프란체스코, 얘랑 이제 데르마쿠가 어디였더라? 헷갈리네. 잠시만요. 백업 필요 없는 놈이구나. 내가 괜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네. 이렇게 빠져있고, 사수는 전방 쪽에 로리엔테 출전 정지예요. 측면 공격 쪽에 여기 토리안 수비 쪽에 장기 부상 빠져 있었는데 이제 불투명까지 떠 있고,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레체 같은 경우도 사실 공격 쪽에서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요. 그러니까 상대를 좀 고전하게 할 만한 수비력은 보유하고 있는데, 득점하는 좀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좀 뜬금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식의 득점이 최근에 많았어요. 직전 경기 아탈란타를 부술 때도 말도 안 되는 중거리 골, 거기에 이제 코너킥 골, 보통 이런 골들이야. 뭔가 잘 만들어서 넣기보다는 결국 수비 자체가 단단하고 어느 정도의 빌드업은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전방 자원들이 사실 힘이 크지는 않고 좀 우겨 넣는 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레체고요. 사소올로도 어쨌든 로리엔테가 빠진 부분이나 레체 원정에서 레체의 수비를 뚫기 상당히 어렵거든요.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1.62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언더가 배당도 괜찮고 사이즈도 뭐 저득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이즈로 보인다. 넘어가고 마요르카 에스파뇰 대 마요르카. 호셀루, 칼레로, 몬테스 불투명, 코페테 이렇게 빠져 있는데, 일단은 뭐 호셀루 걸려 있잖아요, 여러분들아. 이게 지금 해외 쪽에서는 물론 배당이 좀 오락가락하긴 해요. 마요도 솔직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, 일단은 호셀루 빠졌으면 솔직히 정배 쪽은 좀 쉽지는 않아. 근데 마요르카를 생각했을 때는 정배가 안 뜨리라는 법은 없어요. 한 골 넣고 마요가 못 넣으면 그냥 1대0 승리도 막말로 가능하잖아. 마요는 이제 이강인이랑 이제 무리키 뚝배기 두 개밖에 없잖아, 공격 옵션이. 물론 호셀로도 불투명이기는 해요. 불투명이긴 한데 해외 쪽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출전이 좀 어려운 사이즈 같기는 해요. 여기 이제 수비 쪽에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몬테스나 칼레로 같은 주요 자원들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을 봤을 때, 이거는 제 생각에 마요르카의 성향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 찍는 게 맞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에요. 물론 똥배예요. 1.3대 언더는 솔직히 메리트가 없는데, 그래도 주포도 빠졌고 마요 어차피 템백일 테고 한 방 노릴 테고 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언더 같기는 한데, 최근에 에스파뇰의 경기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쫄리긴 합니다. 배당 메리트는 없어요. 어쨌든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잠시만 물 좀 먹어야겠다. 목이 갈라지네. 차영님 어서 오세요. 그리고 다음 경기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,
나머지는 좀 불안해요, 여러분들. 리옹, 뭐 나폴리, 뭐 레알, 뭐 랑스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좀 불안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불안할 매치가 아니야. 앙제랑 붙지, 나폴리는 뭐 신앙이지 항상. 레알도 뭐 이겨야 되지 우승 경쟁 하려면. 랑스, 몽펠리에가 좀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. 할만하지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돌무까지 다 좀 불안.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렵다고 한 건데, 근데 이게 당연히 다 터지진 않겠죠? 다 터지진 않을 건데 당연히. 그리고 승률이 다 높은 경기들이야. 공교롭게도 배당 나폴리 1.3대, 리옹 앙제랑 1.5대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리버풀은 할만해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갈만한 건데 다 가진 마세요. 전체적으로 저는 좀 불안하고, 리옹은 아예 좀 그냥 표에도 없고, 나폴리는 고배당으로 그냥 반대 봤어요. 별점은 낮지만 당연히. 레알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시원하게 이길 느낌 없는 무승부 햄무 뭐 그런 느낌이나, 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몽펠이 조금 주전들이 더 멀쩡했으면 몽펠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몽펠이 지금 결장자가 많아요. 그래서 뭐 건드릴 수는 있어 보이고, 돌문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자들도 있고, 전방 쪽에 이제 걔 누구야, 잘치에서 넘어온 새끼, 아 이름 기억 안 나네. 걔나 이제 무코코 같은 애들 또 빠져 있는 데다가 또 일정적으로도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, 호펜하임이, 그리고 감독 교체 후 물론 직전 경기 아우크스 전 포함해서 레버쿠젠 전까지였나요? 감독 교체 이후에 별다른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, 이 새끼들 도깨비, 원래 호펜은 도깨비예요.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지금 원래 호펜 원정에서 잘 못 이겨. 상대 원정 열세예요, 열세. 원정 기준으로. 거기에 돌문이 원정 3연승인데 이거 이기면 4연승이거든요. 일정도 타이트한데 4연승까지 라고 막 감안했을 때는 불안한 타이밍인 건 분명해. 돌문이 지금 전승이거든요, 거의. 재계 이후에 전승인데 불안한 타이밍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. 조심할 필요는. 아시겠죠? 소시에다드는 갈 거면 소시에다드를 가야 되기는 해요. 근데 발렌시아도 어쨌든 감독 교체 때문에 이제 버프 같은 것들이 좀 있고, 일단 배당이 높은 게 좀 걸린달까? 소시승 전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이름만 딱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매치거든요. 일단 배당이 높은 게 이게 배터들을 혼동을 주려는 건지, 심지어 해외배당도 안 흐름이, 소시가 지금 살짝 올랐어요. 이건 발렌시아 최근에 경기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발렌시아 프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찍겠는 매치인데, 해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접근하기는 좀 빡세긴 한데, 가면은 소시 쪽으로 건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 경기를 저보고 베팅을 하면은 소시 승을 갈 것 같아요. 아니면 변수를 생각하면 언더를 찍는다든가. 솔직히 언더 찍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, 뭐 갈 수는 있어도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끊고